네, AI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고요. 그 흐름이 미국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물가, 또 성장 둔화 논란 속에서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미국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잘 가긴 했는데 지수보다 좀 눈에 띄는 게 업종별로 희비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추세적인 하락의 신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단순한 순환매다라고 봐야 될지 대표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순환매인 건 분명한데 단순하진 않죠. 네. 지난 2, 3년 보면 빅테크, IT 뭐 이런 애들이 막 끌어오면서 이익 성장이건 주가 네. 상승이 거의 뭐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을 끌어왔던 시기였잖아요. 네. 작년 초부터 듬성듬성 그런 모습이 보이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 뭐 구조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는데 M7들의 수익성이 네. 뭐 전혀 달라지는 그런 추세 아니고 내일인가요? 이제 엔비디아도 발표되겠죠. 네. 3주 전에 엔비디아하고 같은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ASML이라든가 뭐 TSM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비슷한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수익성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네. 지난 3년간 엔비디아만 해도 뭐 한 16배 올랐잖아요. 브로드컴만 해도 작년 한 해 그렇게 시끄러웠던 작년 한 해 브로드컴 한 45% 올랐고 구글 한 65% 올랐고 그럼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돌아왔지만 그런 친구들이 좀 쉬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지금 뭐 띄워주시는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네. 뭐 에너지, 산업재, 소재, 중소형주 심지어 또 올해 들어 지금 부동산도 아주 약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그 바람직한 순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순환매는 맞지만 또 단순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굉장히 없고. 바람직한 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모습이다. 네, 쏠려 있는 상승보다는 이게 뭐 융단 폭격한다고 그러나요? 네. 이제 전방위로 같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여담이지만 저희는 오래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만한 업종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투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뭐 지수가 뭐 붕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자금 이동이 좀 업종이 재빨라지는 그런 재편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M7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좀 주춤주춤하면서 눈여겨봤던 모습은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자산군이나 다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느냐를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순환매가 그 얘기인데 다른 업종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을 뭐 촉발 내지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편안하고 아주 바람직한 순환매 장세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업종 선택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늘 그렇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작년 초부터 제가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좀 선의익을 그러니까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작년 초, 재작년 말 뭐 엔비디아, 빅테크, IT 일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언젠가부터는 조금 이제 자산 배분과 분산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대법원 관세 판결이잖아요. 그 이후에 좀 실효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화가 좀 특히 테크 기업 실적 쪽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금 혼재돼 있는데 조금 다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대법원 관세 판결이 시나리오가 한 3가지다. 위헌이다, 합법이다, 섞여 있다. 예를 들면 뭐 언제까지는 괜찮으니까 언제부터는 부과하지 마. 그런데 하여튼 위법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길 거다. 그렇지만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고 한 2, 3일 지나면 트럼프가 또 뭐 122조 때리고 10% 얘기했다가 또 15% 얘기하고 물론 아직 행정명령이 사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또 무슨 국가안보세 뭐 이런 거 막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관세보다 위법 판결이 났다고 해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반색을 했다가 어이구 이거 또 다른 거 또 때릴 수 있겠네 그래서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싶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루 정도 흔들리고 어제 또
상당히 올라주는 거 보면 사실 어제는 뭔가 특별한 캐탈리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12월 달 역사적으로 보면 2월 달하고 9월 달이 항상 안 좋은 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2월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좀 다시 사보자 뭐 리밸런싱의 촉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그 관세 때문에 막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좀 무색할 정도로 어제는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게 다시 올라버렸단 말이죠. 뭐 AI 쪽으로도 좀 좋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성장주 모멘텀이 이게 어떻게 하루 살아난 이틀 것 만에 같아요. 이렇게 막 네. 바뀌나요? 막. 그러니까 참 시장은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귀신도 모른다는 건데 어쨌건 뭐 반가운 모습인데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뭔가 다르게 막 달라지고 이런 거는 없다. 왜냐하면 보편 관세가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호 관세가 네. 위법이라고 얘기했었지만 232조, 338조, 301조 뭐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지정학적인 어떤 국가 간의 패권이라든가 레짐을 형성 내지는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트럼프가 여기서 과하게 흔들어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사리판에 다시 또 갖고 나와가지고 막 작년 2월부터 4월 생각해 보십시오. S&P 500이 2달 만에 19.8%가 빠졌습니다. 네. 이런 시장을 연출할 리는 없지만 어떤 뭐 레짐의 어떤 유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하는 것처럼 뭐 122조, 232조 이런 거 갖고 충분히 더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관세가 뭔가 막 위법 판결이 났다고 해서 전혀 없어지고 작년에 한 1985억 달러인가 관세 수입을 끌었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다 돌려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지만 네. 시장 펀더멘털 관점에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다. 그렇군요. 뭐 또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효 관세율이 16.9%에서 9.1%로 전망이 됐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고 뭐 빅테크 쪽으로 또 영향이 특히나 어떨지도 궁금한데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빅테크 크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관세라는 게 종류가 달라진 것뿐이지 네. 지금 보시는 대로 한 15%에서 한 16% 정도 네. 됐었다고 그래요. 보편 실효 관세가. 근데 이제 요번에 위법 판결 덕분에 한 9% 초반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그렇군요. 대충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어쨌건 유지되는 관세이긴 하지만 실효 관세 레벨이 지금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테크 기업 마진 쪽에는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아주 큰 영향까지는 좀 생각하시지 네네.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네. 앵커님 그 테크 쪽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저는 네네. 테크도 테크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빅 플레이어들보다 차라리 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보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네네. 수혜가 크게. 관세도 어쨌건 다운그레이드 돼 있고 음. 뭐 작년 7월 달에 통과된 감세안 OBBBA 네. 우리가 오빠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주 내용이 뭡니까? 세금 인하시켜주고 소득세, 법인세 깎아주면서 기업 마진, 개인 소득 증대시켜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눌려왔던 상승세를 제대로 못 보여줬던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네. 되팀이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연초 이후 지금까지만 보면 아까 첫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네. S&P 500 시가총액 대형주를 반영하는 S&P 500이 어제 올랐으니까 거의 한 뭐 0.5% 플러스 거의 뭐 강보합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줄게. 네. 가장 오른쪽에 이퀄 웨이시라고 해서 그 500개 종목의 n분의 1로 시가총액을 반영한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의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오른쪽 파란색이 YTD 상승률이거든요. 5.37%인데 네. 이게 그저께 기준이니까 한 6%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중소형주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뭐그 정도의 시각을 좀 함께 감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빅테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소형 쪽으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겠네요. 네,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저희는 ETF로만 구성을 하는데 중소형 뭐 종목들 네. 뭐 ETF 상승세가 올해 들어 한 20% 가까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또 이 관세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시간 물가 지표는 또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유일하게 올해 네. 잠재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해석이 제대로 전망이라거나 뭐 전망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물가입니다. 이 물가라는 게 작년 4월 달에 그 4월 2일 날 판때기 관세라고 하는 때리고 중반부터 하반기로 올수록 이게 분명히 물가로 투영이 될 거고 네.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될 거고 근데 실제 지지난 한 달 전 됐네요 벌써. 소비자 물가
지수에 투영이 되기 이전의 서플라이 체인의 물가 상태를 반영하는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는 또 살짝 바텀아웃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물가, 최종 소비자 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왼쪽이 제가 사실은 문단에서 제일 처음부터 쓴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저게 실시간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PC라든가 뭐 네. BLSN 이런 데 발표한 거하고 산식은 틀리지만 패턴이 굉장히 정확하고 선행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네. 3년 내내 저걸 쓰고 있는데 저거 보시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커서 가는 요 꼭 두 개의 꼭지가 보이잖아요. 봉우리가. 네. 이게 작년 하반기 요 오른쪽 꼭지가 12월 달에 물가 실시간으로 반영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중반에 한 1.4% 이게 연간 CPI 상승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민간에서 그렇군요. 실시간 발표하는 겁니다. 네네. 데일리로. 1.4% 정도까지 빠졌다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 연말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2.6%인가 2.7%까지 갔다가 올해 딱 접어들면서 지금 급전직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떨어지고 있네요.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네. 대세의 지장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100% 그대로 선행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제가 보고 있었던 3년 동안은 실제 CPI라든가 PCE 물가를 선행성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PCE 물가가 살짝 바텀아웃 하는 걸로 나왔죠. 네. 먼선먼스로 0.2인가 0.3이었던 게 0.4로 떴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이 두 번째 봉우리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1월 달 걸 보여주는 2월에 발표하는 네. CPI라든가 PCE 물가는 요 실시간 패턴이 먼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는 수입 물가 반영됐고 생산자 물가 반영이 된 거가 네. 소비자까지 전이는 안 돼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건데 그렇네요. 그걸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업들이 언제까지 다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지리하게 설명했지만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났더라도 뭐 2, 3, 2조, 3, 3, 8조 뭐 많단 말이죠. 또 트럼프가 그 정도 유지를 할 거예요. 네. 뭐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업 마진을 계속 억누르고 있을 텐데 기업이 계속해서 떠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언젠가 올해는 한번 이 관세가 네. 물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 FMC 마이뉴트라든가 네. FMC 위원들에서도 뭐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의 우려를 계속 지금 그 삭제시키고 있지 않은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관세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한번 유념해 보자는 말씀으로. 그거는 100% 우리가 정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경제 펀더멘털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 4분기 실질 GDP가 1.4%로 둔화가 됐습니다.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일시적인 요인으로만 봐도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일각에서 그 롱또라이라고 저를 별명을 지어놓으셨더라고요. 대표님한테요? 네. 경제라고 하는 게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요소들이 막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게 경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뭐 호사가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거 안 좋은 거가 산재에 있단 말이죠. 네. 안 좋은 거를 탁 찍어가지고 시트리니 보고서인가요? 어제 또 시트리니 보고서 갖고 한번 네. 방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죠. 모 방송 어제 출연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렇게 아이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작년 하반기에 마이클 버리가 또 한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막 시장 네. 핑계를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가지고 탁 찍어서 거기에 매몰돼서 투자 판단에 호도가 될 건지 좋은 것도 같이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갈 건지는 제가 외람됐지만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고 네. 지난주 발표된 거 작년 4분기 GDP 성장이 1.4%였습니다. 네. 전분기가 4.4%였는데 1.4%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표면적으로. 네, 그런데 작년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 최장 기간에 셧다운이 셧다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뒤늦게 반영되긴 했지만 한파 뭐 이런 것도 있었다면 그러면 미국 GDP가 한 32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3분의 1 차지한 게 소비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 활동이 왕성하게 됐겠냐는 거죠. 작년 겨울에 우리 겨울에 뭐 눈보라 치고 난리가 나 있는데 레스토랑 가서 외식합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슈링크 됐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작년 한 해를 딱 보니까 2.2% 성장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 이건 실질 GDP입니다. 명목이 아니에요. 실질 GDP의 평균이 1.5에서 1.8이에요. 네. 그거 감안하면 2.2가 전분기에 2.4에서 2.1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애뉴얼 성장이 네. 2.2가 절대 낮은 수치 아니라는 거고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그래픽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는데 네. 이 GDP 서브 지표 중에 제가 커서 지금 갖다 대놓은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라는 하부 지표가 있어요. 네. 이게 소비세를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전분기 2.9에서 2.4%입니다. 2.4% 굉장히 높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GDP가 그 분기별로 2.4%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표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GDP 하나만 갖고 설명드린 이유가 뭐 노동시장, 물가, 아까도 얘기했던 물가, 소비, 뭐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 자본재 지출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게 GDP 성장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펀더멘털,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사운드한 상황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도 많고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앞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꼭 다음에 다시 모시고 싶네요. 아, 예. 네, 오늘 시장이 뭐 단기 조정보다는 업종 재평과 구조 변화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정리해보고요. 다음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